네, 이제 중국백과사전 팝패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팝패치라는 회사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명품 쪽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품이라는 게 이제 막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명품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티크 샵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뭐 이탈리아 진짜 구석에 박혀 있는 막 구두집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명품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런 거를 원래는 그냥 가서 샀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아니면은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혹시라도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사든지. 근데 뭐 당연히 배송도 어렵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팝패치에서 잘 해결해주겠다. 이 회사에서 잡은 가장 큰 페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티크 샵들을 한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거 약간 배달의 민족에서 약간 옛날에 생각했던 게, 자기들의 경쟁사는 어떤 다른 뭐 음식점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그 전단지들 뿌리는 거 있잖아요. 상가 전단지들. 그래서 그런 거 뿌리는 회사들을 이제 대체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이제 배달의 민족의 목표였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리치몬드 그룹이라고 명품 쪽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이미 투자를 했다. 특히 팝패치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명품 쪽에서 워낙 큰 손인데, 이제 그 팝패치 차이나를 만들 때 이제 리치몬드 그룹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웃긴 게, 리치몬드 그룹 자체도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리치몬드 그룹 자체도 이제 이런 비슷한 명품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플랫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리치몬드에서는 이제 여기다 베팅을 세게 한 거죠. 팔리기도 했고. 시장 구조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브랜드 플랫폼, 인스토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회사의 본체는 그냥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다 만들고, 여기만 이제 그냥 사실 주목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Farfetch 마켓플레이스, Farfetch 플랫폼 솔루션, 브라운, 스테디움.com 등등이 다 있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셀러들의 레베뉴 쉐어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GMV, 그러니까 그 플랫폼 하에서 전체 거래액이 굉장히 실적의 정직한 이제 선행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 혹은 이제 그 사이트의 트래픽 자체를 굉장히 볼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전환율은 그러니까 전환율이라는 게 사이트를 들어간 다음에 구매가 일어나는 비율. 명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 같은 게 굉장히 볼만한 이제 업종이라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Farfetch 마켓플레이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보면은 맨 앞에 그냥 떠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스마트 스토어 지금 네이버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Farfetch 플랫폼 솔루션은 이쪽에 약간 쇼피파이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고, 자, 성장성이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침체가 오네 마네 그러는데, 일단 경기가 좋은 편은 확실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명품은 사실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명품은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명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참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침체가 오던 인플레이션 오던 말든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 보통은 어느 정도 소비가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약간 식음료주랑 비슷하죠. 애매한 이제 중간 애들,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 필수템은 무조건 사야 되고, 완전 사치제도 침체가 많이 오면은 좀 줄어요. 사실 침체 오기 직전에 그냥 그 시그널이 이제 명품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서도 이제 침체랑 상관없이 자기네 고객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돈 많은 애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돈이 많다기보다 여기는 제 생각에는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룹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잘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약간 명품의 아마존이라고 일단 얘네는 이제 라벨링을 해요. 실제로 아마존처럼 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아마존보다 업사이드는 명품이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죠. 마진이 많이 남고 매출이 크다는 거는 플랫폼 입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제 수입 개선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건 팔아서 돈을 못 벌었죠, 사실. AWS로 돈을 벌고 광고로 돈을 벌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아마존에 비한 다운사이드는 여기는 뭐 AWS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업은 애초에 아니에요. 테크 기업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진짜 그 밑에 진짜 이제 팔리는 거, 그러니까 판매액이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유지될지만 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분석하기 좀 더 간단합니다. 근데
명품 산업 자체는 보통 성장할 거라고 일단 보는 게 이제 정방향 베팅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증권사라고 생각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돈 많은 매미 고객들 몇 명이 개미 고객들 수만 명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제가 볼 땐 명품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갈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거에 베팅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팔페치의 대부분의 이제 셀러들은 혹은 이제 여기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다 대부분 유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유럽 환율이 지금 썩 좋진 않고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도 한동안 엄청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럽 환율 아정나면은 이제 명품 쇼핑하기 엄청 좋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어닝에서는 꽤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꽤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경쟁사가 없진 않아요. 이거 뭐 사실 테크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네타포르테,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이 정도인데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육스랑 네타포르테는 위에서 언급했던 리치몬드 그룹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육스가 최근에 여기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 자체가 명품은 그냥 마냥 옷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컨텐츠의 성격을 좀 띠는 옷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MCN, 즉 유튜버들 소속사들도 보면은 한동안 엄청 우후죽순으로 많이 엄청 나왔다가 결국 이제 다 인수합병 되면서 이제 메이저 몇 개만 남고 혹은 정말 스페셜리티, 정말 엣지가 있는 그룹 몇 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융 유튜버들만 모여있다 이런 MCN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일단 그냥 중소형 MCN이 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명품 파는 이런 플랫폼도 결국 MCN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고 이제 각 이런 명품 파는 리테일 하는 애들이 리테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MCN이라고 보면은 MCN은 전례를 따라가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인수합병되면서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명품 시장을 거의 다 먹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명품이라는 게 당연히 오프라인 베이스였고 원래부터 돈 많은 사람들 오프라인 베이스가 많은데 근데 오프라인 베이스 이전에 온라인 베이스가 편한 건 팩트죠. 편한 건 팩트고 이제 시간상 뭐 그런 것도 팩트고 그래서 내가 유럽 가서 날아가서 사오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배달받는 게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명품에서 오프라인 스토어에 이 완전히 죽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스토어가 이제 슬슬 그러니까 코로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늘고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 온라인 스토어들이 다 죽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여기 파페치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마이너스 70% 정도까지 YTD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스토어가 아예 없어진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게 그래서 배달인적으로 볼게요. 배달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배달 안 시켜 먹겠지. 배달비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냥 가서 사 먹든지 포장해 먹든지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배달비는 유지가 돼요. 배달비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냥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니까 편하거든. 명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니까 편했을 거예요. 해보니까 편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품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볼 법하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사는 거 되게 편하던데 앞으로도 이렇게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큰데 그 그러니까 온라인 명품 시장의 이제 산업 성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이제 인수합병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사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탑픽은 확실히 팔페치가 맞다. 그래서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아까 구글 트렌드가 꽤 유의미한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찾을 수 있는 이제 경쟁사들 이걸 찾아본 건데요. 이제 1등이랑 2등이 팔페치랑 육스죠. 그리고 3등이 이제 네타포르테인데 이제 1등, 2등, 3등 이번에 병합을 해서 팔페치가 됐어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 2등, 3등 섞으면은 아래에 있는 매치스 패션이나 마더테레사, 마이테레사 이런 애들은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인수합병에서 이미 성공적인 위치를 점했다. 그래가지고 이 산업이 잘 가는 거에 베팅하고 싶으면은 팔페치가 탑픽이 된 것은 맞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잘 가는지 보면 되는데 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명품 사는 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잘 갈 법한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자 요소, 이런 거 해자 요소를 꼭 봐야 되는데 아까 기술적인 해자는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해자는 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페이팔 같은 게 있다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거 결제하는 게 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페이팔에다가 그냥 웨이트리프팅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같은 부분도 물론 물류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단 아예 불가능한 해자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른 회사도 비슷하게 따라해서 쓸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자 요소가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데 이 아까 콘텐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MCN의 해자는 뭘까요? MCN의 해자는 좋은 채널을 많이 들고 있는 게 MCN의 해자예요. 좋은 채널을 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을 테니까. 팔페치가 지금 업계 탑티어 기업인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부티크 샵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파트너십 자체가 굉장한 해자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업이랑 좀 다르다고 이걸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파봐야겠지만 일단 볼 때 셀러들이 이제 온라인 보부상들이죠. 얘네가 알아서 이제 좋은 상품이랑 좋은 샵들을 열심히 찾아오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부티크 샵들만 이제 입점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정말로 이점을 가져가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결국 많은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승수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승수 효과가 나오려면은 결국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여기에 가면은 내가 다른 데서 못 찾는 게 있다, 무언가 엣지가 있다 라는 거를 봐줘야 되는데 이 셀러들이 알아서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자가 약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페치라는 브랜드 가치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갑자기 뭐 팔페치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뭔가 그냥 트롤링을 몇 번 했다 하면은 워낙 트렌디한 분야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한번 벗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탑픽인 것 자체는 맞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재무를 보면은 이게 아까 뭐 명품의 아마존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무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 쿠팡이랑 되게 비슷한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2021년 기준에 에비타 기준으로 양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어닝도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유로 때문에 잘 나온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들 인수한 게 어닝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최근 어닝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육스 인수한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시그널들은 뭐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팔페치 오리지널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게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10K 이상으로는. 그래서 팔페치 오리지널 브랜드가 런칭한 이후에 제가 볼 때 런칭해서 잘 됐다 하면은 얘네가 진짜 명품 시장에 대해서 그냥 단순 셀러나 플랫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진짜 플레이어로서 들어가는데 얘네가 플랫폼도 먹고 있고 이제 그 플랫폼 위에서의 플레이어까지 잘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유의미한 시그널이죠. 근데 이게 뭐 엄청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런칭 시점에 한번 슈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사후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위에서 있었던 경쟁사들이랑 인수합병 혹은 이제 멀지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슈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거를 육스 인수 전에 썼었는데 이제 영상 촬영하고 보니까 육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좀 현타가 왔는데 육스 인수하고 나서 이틀 동안 50% 정도가 슈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수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당장 현금이 없어지는 거를 크게 막 염두에 둬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 현금을 가지고 런웨이를 확보해서 그 안에 이제 시장 마켓 쉐어를 많이 먹어야 되는 류의 회사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을 태워가지고 마켓 쉐어를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결국 경쟁사를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수합병이 일단 뜬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일단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별 큰 그거 아니면은 그냥 이건 좀 다운사이드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업사이드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약간 부자들 때리는 거 하면은 일단 명품 수입 같은 거 이슈 생길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애매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제 생각에 애매하다고는 솔직히 하라면 이건 좀
한 번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부자들이 돈 많이 쓰는 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좀 꼴보기가 싫은 게 이런 거 출산율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부자들이 돈 많이 쓰면 솔직히 개민 현타 오거든요. 그래서 탕핑 그래요. 중국도 우리나라도 뭐 그냥 N4 세대 하는데 중국이 더 매운맛입니다. 중국이 진짜 찐 마라 매운맛인데 중국은 탕핑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주요한 사회적 위협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항하면 때릴 수가 있는데 얘는 반항하는 게 아니야. 그냥 누워버리는 거거든. 근데 누워버리는 애는 때리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니네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뭐 알리바바 상으로 신용 되게 낮게 주기 때문에 니네 뭐 앞으로 뭐 못한다, 좋은 직업도 못 가지고 뭐 니네 자식들은 뭐 좋은 뭐 신용 등급 애초에 못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아주 걸작인 게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우리는 자식 낳을 생각도 없고 뭐 일할 생각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건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자 좀 적어도 자랑하는 건 되게 막고 싶을 텐데 그냥 자랑하고 막으면 명품도 뭐 솔직히 인스타랑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좀 나락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품 때리면은 그냥 팔페치 차이나가 아예 이시에프에 대놓고 써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 회사의 강점 중에 하나다. 매출이 잘 나온다.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화랑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중국 부자들 뭐 굳이 중국에서 살지 않거든요. 팔페치 차이나가 이슈가 생기는 만큼 이제 부자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그만큼 또 명품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나 부자 걱정은 안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기타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머스트 자산운용에서 얘를 엄청 세게 물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머스트 자산운용이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이제 거의 30%? 40% 이상씩 이제 그냥 돈을 불려준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재밌는 건 얘네는 MDD가 되게 높아요. 원래 MDD가 높은 회사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명언을 하나 들었는데 띄엄띄엄 보면 잘하는 회사다. 이제 쭉 보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50%도 심심치 않게 찍혀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냥 띄엄띄엄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보면은 되게 잘하는 회사더라 하는 회사인데 머스트 자산운용에서 이번에 투자 스타일을 많이 바꿨는데요. 그 바꾼 회사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상위 3개가 이제 전체 한 60% 정도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60%가 다 결이 비슷해요. 다 결이 그 분야의 아마존을 이제 꿈꾸는 회사들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바이 더 딥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다뤄볼 것 같은데요. 이외의 탑픽은 이제 카바나랑 C는 제가 기억하기로 동남아 쪽에 이제 아마존이에요. 이렇게 약간 아마존 워너비 기업들을 담은 것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해가지고 저도 사실 명품 하나도 모르지만 이번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